시작할까요? 예. 네.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 외치던. 저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? 있어요. 있어요? 있어요. 매경 시청자분들도 있고, 제 지인분들도 생각보다 술투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. 아무튼 인사 먼저 합시다. 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D&W 파트너스라는 회사에 있는 송동현이라고 합니다. 술투기의 단골 게스트입니다. 제가요? 그쵸. 별로 출연 안 한 것 같은데. 아니, ST판, 뭐 우리가 원래 네. 생각했었던 목표 주가는 20만 원이기는 했지만 네. 중간에 한번 15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셨고 거의 그 고지까지 갔어요. 14만 원 얼마까지 갔죠. 마음이 무겁네요. 20만 원을 딱 찍고 출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도 네.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. 진짜 주가 추이만 보면 지금 금방이라도 정말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또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고요. 네, 아니 6만 원까지 내려갔었을 때 제 지인분이 카톡이 왔어요. 송동현 대표 어디 갔냐? 욕 많이 했다고. 근데 최근에 또 14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네. 한번 술특이에 다시 모셔달라. 그래서 추가가 된 내용들을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쵸? 네, 뭐 14만까지 가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. 네. 지금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 사업을 이제 메인으로 하던 ST팜인데 최근 들어 이제 흐름은 이제 메신저 RNA라는 사업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ST팜이 6만 원까지 이제 갔을 때는 워낙 그 제약바이오 투심이 안 좋았습니다. 맞아요. 금리가 이제 인상되고 막 인플레이션이 오니 마니 뭐 이런 식이었고 원래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 금리 상승의 수혜주는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제 자금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주로 쏠리면 어느 한 섹터는 또 망가지잖아요.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았다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모멘텀도 잘 안 나왔어요. 기대를 많이 했던 뭐 mRNA 사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기대감들은 되게 많았지만 네.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6만 원대부터는 이제 ST팜에서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약간 네. 주가 관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6만 6천 원까지 빠졌을 때 갑자기 그 수주 발표가 났거든요. 예. 근데 사실 그 매출액의 10% 이상이 이제 의무 공시고요. 매출액 10% 미만은 사실 자율 공시예요. 이제 매출액의 10%가 살짝 미만인데 이 공시를 냈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사실 이런 잔잔한 수주가 굉장히 많을 건데 ST팜에서는 이제 일부러 다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.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가 관리를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렇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. 제가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.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좀 살아나는 흐름이 나왔고 조금씩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갑자기 8만 원 초죠. 우리 또 창진 아나운서님하고 방송했을 때 갑자기 공시가 났잖아요. 네. 갑자기 그 LNP 기술을 코비드19용 LNP 기술을 스위스 제네반트로부터 수입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에요. 큰 의미를 가집니다. 왜냐하면 ST팜이 자체적으로 이 LNP 기술도 이제 가지고 있고 기술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5 캐핑이라고 해서 이제 분자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 코비드19용까지 적용을 하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메신저 RNA가 코비드19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항암 백신이라든지 다양한 용도가 있거든요. 네. 코비드19용으로 적용하기에는 또 실험이 필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네반트로부터 수입을 해온 게 아닌가. 근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제네반트 LNP 기술은 모더나나 뭐 화이자 같은 이런 그 mRNA 백신을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에게만 주어지는 기술인데 ST팜에게만 이제 줬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비독점적으로 뭐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고 근데 계약 조건에 보시면 아시아 12개국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. 그만큼 코비드19를 생산하게 되면 아시아권으로 판로를 좀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이 미리 좀 얘기가 된 것 같은 느낌.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거의 아시아권 내에서는 ST팜이 거의 독점적으로 코비드19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공시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? 수급이 확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혼이 교체가 됐다고 해요. 그게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된 거예요? 그렇죠. 큰 전환점이 돼서 이제 주가가 빠르게 14만 5,70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좀 내려왔다 볼 수가 있겠네요.
LNP 기술 도입 계약 외에도 최근에 뭐 모더나의 자회사 설립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거에 또 수혜주가 ST팜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. 네, 일단은 경과 사항을 봐야겠지만은 네. 사실 뭐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. 어떤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에서 자회사를 설립을 한다거나 지사를 세우는 경우는 사실 국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쵸. 이제 세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백신을 이제 생산하는데 필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. 이제 DS 원료의약품과 그냥 DP 완제의약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료의약품은 말 그대로 이제 mRNA를 생산할 수 있는 원액과 그다음에 관련된 원재료, 진짜 mRNA의 어떤 원료죠, 원료. 이제 그 부분은 이제 ST팜이 또 정부에서 뭐 8월에 그 다른 어떤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그 애매한 발표가 있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무래도 모더나 거를 CMO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투자자분들이 이제 ST팜한테 이제 많이 의뢰를 한 것 같아요. 전화를 해서 이 기사가 맞냐. 이제 그래서 맞아요. 홈페이지에 네,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줬죠. 그게 아니다. 아직까지는 완제약품 설비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또 이제 김경리 대표이사께서 해외에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관련해서 발표를 하다가 관련된 그 ST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자료를 공유를 이제 해줬어요. 홈페이지에 보시면. 근데 거기 보면 이 mRNA 스트레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DP를 동화 ST가 할 수 있다. 네, 이런 또 자료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ST팜의 전반적인 계획은 원료약품은 이제 ST팜이 하고요. 그다음에 완제약품은 동화 ST가 하고 그 보관 운송은 이제 자회사인 용마로직스가 한다.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DP는 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당장 만약에 CMO를 할 거면은 이제 원료약품은 ST팜이 하고요. DP는 녹십자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. 네.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, 근데 사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완제보다는 원료약품이기 때문에 ST팜이 이제 최대 수혜주로 꼽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부분은 모더나 관련된 이슈는 조금 더 이제 관련된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진행 상황인 거네요.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기업은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. 현재로서는 사실 그 제네반트로부터 LNP를 갖고 온 게 신약에 대한 개발도 있지만은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개발도 있지만 사실 원래 ST팜은 이제 CMO 회사잖아요. CDMO 회사는 그 백신 개발 회사와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즉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제 큐어백 이 세 개 회사가 mRNA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시제품을 이제 5, 6월 달에 한번 보여주고 오케이가 되면은 CMO를 먼저 할 가능성이 받으려고? 높습니다. 네, 위탁 생산을 먼저 하려고 할 겁니다.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조상.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제 mRNA 자체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죠. 이 플랜은 뭐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. 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. ST팜이 이제 플랜 A, B, C, D로 나눈 자료들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이제 CMO입니다.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죠. 그 부분을 먼저 투자자분들은 이제 소식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.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뭐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?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빨라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. 뭐 지재권을 면제를 해주겠다. 맞아요. 미국에서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데 그 지재권 면제를 추진한다 한들 그게 당장 진행될 수는 없어요. 오래 걸린다면서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관련된 소송도 낼 것이고요.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화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차라리 백신을 빨리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게 빠르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그런 뉴스와는 상관없이 CMO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크게 열려 있다. 그게 제일 큰 모멘텀이다. 가장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업의 논리상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20만 원까지 홀딩은 유효한 거네요? 왜 이렇게 근데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? 차트 흐름이라는 거 보면 되게 좀 지저분해요. 지저분하다. 맞죠? 지저분해? 우리 그래? 팬컴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. 아니 이게 그래? 희망과 실망을 동시에 주는 차트랄까? 표현이 너무 좋다. 네,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제가 봤을 때 워낙 ST팜이 이제 mRNA에 대해서 백신을 뭐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최근 들어서 알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주가가 뜨게 되면서. 근데 또 보시면 신규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 주식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시죠?
뭔가 조금 안 된다 싶으면 손절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또 ST팜이 물량이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호가 공백 현상도 많이 생깁니다. 예를 들면 뭐 퍼센테이지로 차례차례 물량이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1만 5천 원인데 위에 뭐 11만 6천 원이라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. 한 호가에 꽉 차지 않고 이게 호가 비어있다는 현상은 물량이 적어서 그 호가가 공백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조금만 해도 금방 손절 물량이 나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호가가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. 그쵸. 그러면 우리 학습 때는 또 투자자들 많잖아요. 공부를 한 투자자 많기 때문에 이거 차트가 좀 깨지네 싶으면 또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도 또 이게 손절하게 되고. 손절하는군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차트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지저분해 보인다. 저도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더 센 표현을 말할 뻔했어요. 더럽다 이렇게 표현할 뻔했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원인이 아닐까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대감과 불안감이 정말로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종목의 특징상 호가 공백 현상 때문에 주식수. 네. 오히려 좀 차트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는 좀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단기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큰 방향성을 보시고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회사가 사실 지금 흑자 상황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투자자분도 많다고 봅니다. 적자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또 아직까지는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. 근데 주식은 그 향후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제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mRNA에 대해서 CDMO 사업이 전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실적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좀 보수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는 이제 보고 있는 편인데. 다시 올랐는데 저기요? 네, 그 20만 원이라는 것은 그때도 사실 보수적으로 말한 편이었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CDMO의 어떤 규모라든지 향후에 그 아시아 12개국 판매까지를 가정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, 실제로. 왜냐하면 또 이런 비교도 많이 하잖아요. 모더나가 mRNA 기술만 가지고 있을 때만 해도 시총이 10조였습니다. 근데 지금은 얼마죠? 약 70조 가까이 돼요. 근데 ST팜 시총 2조입니다. 똑같은 기술인데. 이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아무리 국가별 PER로 구분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23배, 뭐 우리나라는 많이 줘봤자 13배로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시총 2조와 시총의 70조 차이는 말도 안 된다. 아무리 못 줘도 10조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. 근데 이제 시총 10조는 여기서 5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50만 원이 넘는 것이죠. 근데 시총 10조도 그래 좀 부담스럽다.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지금은 이렇게 길 줄 몰랐어. 중간 점검인데. 네, 이렇게 근데 또 이 전반적인 코스닥의 큰 방향을 봤을 때도 향후의 이익치나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또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결국에는 장투할 종목이고 또 추가적인 스토리를 더했을 때 보수적으로 봐도 30만 원이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아니, 오버슈팅이 나오면 좀 더 갈 수도 있고요. 근데 사실 매도는 그 자신의 어떤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무조건 30만 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. 때에 따라서 좀 각자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.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ST팜 얘기밖에 못했네요, 이편에서는. 다른 얘기는 2편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2편에서 뵐게요. 벌써 2편입니까? 네. 2편으로 넘어갈게요.